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06년에 헝가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999년 9월 13일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마지막 해인 1999년 2월에 쓰기 시작해서 9월에 탈고를 마친 마지막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이분은 평생 주식 증권에 일했던 분으로서 돈에 대해서, 증권에 대해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평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눈 내용을 지혜를 다룬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키워드는 돈의 매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도 있지만은 돈은 중립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단기간에 백만장자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와 결혼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유망한 사업의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연결시키면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과학이 아닌 예술인 것 같다. 삶 자체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주식을 투자할 때 호경기와 불경기를 나누지 않고 항상 투자를 해서 삶 자체고 예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증권 분야에 대해서 동물원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동물원에 가면 다양한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권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요. 증권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로서는 중개인이 있고 머니 매니저가 있고 금융 자본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중개인은 다리 놔주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수료 받는 사람이죠. 주식의 거래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을 중개인이라고 말합니다. 머니 매니저가 있습니다. 남의 돈을 맡아서 관리해서 투자해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죠. 머니 매니저는 중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큰 자기 돈을 가지고 증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어찌 보면 금융 자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큰 손입니다. 시장이 큰 손이기 때문에 쥐락펴락합니다. 예를 들어서 M&A도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권에도 참여되기도 하고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기도 하는 분들이 바로 금융 자본가라고 말합니다. 금융시장에는 과거에는 차익거래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있어서 공간차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지역 간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정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차익 거래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정보화 시대가 되고 통신이 발달되면서 이제는 사실 차익 거래는 소멸 단계에 있다라고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가 있고 장기 투자자가 있고 순종 투자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기 투자자는 노름꾼 같다라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증권 세상에 단기 투자가 없으면 재미가 없고 있어야지 시장이 구성되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투자하고 사고파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이익만 된다면 사고팔고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단기 투자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가치 투자자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장기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식을 사면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성장주를 사가지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먼 미래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을 장기 투자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순종 투자자가 있다고 합니다. 순종 투자자는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 수집에 관심이 있고 정보를 분석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기업이 과연 괜찮은 것인가 분석해 보는 겁니다. 기업 분석, 경영 분석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의사가 칭찬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활동,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을 순종 투자자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순종 투자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하기로는 모든 투자자는 장기 투자자 되면 좋겠다는 것을 은근히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분이 주장했던 단어 중에 한 가지는 투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채권 투자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은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불량 채권을 사가지고 그 채권이 회생됐을 때 큰 이익을 본 적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환 투자가 있습니다. 원화 가치, 달러 가치, 엔화 가치, 국가 간의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환율의 변동을 이용한 투자 이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권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것이 외환에 대한 투자입니다. 원자재 투자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많은 원자재들의 가격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고려해서 투자 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전문 영역이라고 말해서 일반 투자자들은 거기에 관계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유가물 투자가 있습니다. 유가물 투자는 금이랄지 굴이랄지 아니면 골동품 같은 거, 그림이랄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보유하고 또 투자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전문가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다만 큰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충분히 미래적으로 항상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시장을 경제의 신경체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신경체계는 바로 주식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바로 자본의 조달 창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권인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증권거래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곳에서 일반적인 사람과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증권거래소에 모인 사람들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어느 기업에 대해서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반대 입장에 서기 위해서 그들을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요와 공급 중에서 살라는 사람이 많고 파는 사람이 적을 경우에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나 주식은 사고 파는 사람의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는 반대편 다수가 서 있지 않는 곳에 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반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증권거래소에 가서 주식 중개인들을 만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 한 가지가 증권과 경제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경제의 온도계가 바로 증권이지 않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바로 그 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그는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온도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가지고 미래의 경제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분의 의견입니다. 주식을 움직이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주식시장의 논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식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적 상황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식 거래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은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돈을 잃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경기의 흐름은 배경음악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지면 장조의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고 경기가 불황이 되면 단조의 배경음악이 깔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쟁의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경음악이 단조로 간다는 것이죠. 평화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조로 배경음악이 깔린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바로 그런 배경음악 바탕 속에서 오르내린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소식은 주식 가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평화에 대한 많은 소식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를 발전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되고 또 경제가 호황이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경제는 꾸준히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국면이 기본 국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한 몇 가지의 주의사항에 대한 것을 이 저자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돈과 심리가 바로 트렌드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그리고 심리가 좋아지면 경기는 어떻게 될까? 활성화되고 주가는 상승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증권 상상력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미래가 전망이 좋아 보인다면 투자해도 좋겠다는 것이죠. 증권과 주식에 있어서는 원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호황이 되면 팔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불황이 되면 사야 되겠다는 것이죠. 경기는 계속 트렌드 있게 움직이기 때문에 파는 시점과 기다리는 시점과 사는 시점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정글입니다. 맞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현혹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주식을 사면 좋겠습니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분은 두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첫째, 성장 산업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곧 망할 뻔했지만은 다시 회생하고 있는 기업들은 성장성이 좋을 겁니다. 왜? 망할 뻔했기 때문에 주식이 폭락이 있을 거고 그때 주식 산다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장산업과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권하는 게 있습니다. 모험을 즐기는 모든 사람들, 모험이란 무엇입니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상상력이 좋다면, 미래를 좋게 본다면, 그리고 어느 특정 기업과 특정 주식에 대해서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면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투자된 것에 대해서 손실을 복구하려고 애쓰지는 말라라고 그는 권하면서 미래는 항상 우리에게 열려진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는 돈은 뜨겁게 사랑하지만은 차갑게 냉정하게 다루어서 트렌드를 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살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고 팔 때가 있고 그 세 개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고 바로 파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사면 기다려야 되고 팔면 기다려야 되고 사는 것과 파는 것의 중간에 인내의 기간이 반드시 끼어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보게 됩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는 책의 저자 주식 전문가의 의견을 잘 우리가 경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